네, 안녕하세요. 셀친TV의 예스맨입니다. 최근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위탁 판매나 아니면 본인만의 작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많은 셀러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나만의 제품, 누군가에게 침해되지 않고 내가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더라 라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처음부터 사실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 제품을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실제 생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도면화해서 실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또는 남들이 파는 제품 중에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덤비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선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이 제품을 잘 알고 이 제품이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타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향후 시장성은 괜찮은지를 판단하신 후에 대부분 내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탁구채를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탁구채를 과연 내가 해외 제조사 또는 도매처에서 구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만들 것인지를 첫 번째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탁구채를 내가 만든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잘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독창적인 디자인은 당연할 것이고 내가 유통을 하게 되면 이 탁구채와 비슷한 제품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 탁구채와 비슷한 제품들의 지적 재산권을 내가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선행 조사가 필요하다. 자, 이제 많은 제품 중에 제가 이제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의 제품은 사실은 전자제품 같은 이런 카메라가 있고요. 이런 거치대가 되는 받침대도 있겠죠. 그냥 보통의 경우 셀러들은 이게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만들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제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작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PVC 같은 제품들은 금형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금형은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하는데요. 실례로 금형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 요거는 이제 그 장난감 그 플라스틱 총입니다. 그냥 이게 어디에서 찍어대듯이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요 위 상단 부분의 플라스틱도 금형으로 찍어내야 되고요. 이런 하부나 아니면 방아쇠 부분 이런 것들도 실제 PVC이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금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금형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금형을 내가 말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금형을 만들기가 쉽냐?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셀러분들이나 처음에 유통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 응용해서 흔히 얘기하는 OEM 형태 또는 OEM에서 약간 일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사항이 이런 금형이나 제작 단가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굳이 금형이 없어도 되는 제품들 이런 인형들도 특별하게 금형이나 아니면 어떤 몰드 틀이 필요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제작 처음에 초기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생산하거나 향후에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즌성 제품 또는 이게 평상시에 고객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 이런 선호도 조사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간 크리스마스 이런 겨울 분위기가 나는데 동일한 인형을 만들더라고 해도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인형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표권이나 이런 저작권과 연관된 이런 컨텐츠 제품이 아닌지를 처음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왕이면 만약에 저라고 하면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귀여운 인형 형태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들긴 하지만 시즌성이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 브랜드, 나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선호를 많이 하는 제품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판매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제품,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요건이 맞았을 때는 한번 이제 제조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제조를 하는 방법도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설계의 도면을 그려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품, 흔히 얘기하는 OEM이나 이런 형식으로 기존에 있는 제품을 브랜드화된 상표권만 나만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품에 약간의 업그레이드하는 제품,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셀러분들께서 이 제품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뒤지냐? 물론 국내 제조사도 있겠죠. 하지만 국내 제조사의 인건비, 단가, 재료비, 여러 가지 유통 과정 속에 있는 비용들이 사실은 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셀러분들께서 해외에 있는 아마존이나 1688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제조사나 아니면 좋은 총판 뭐 이런 곳을 찾아다니기 마련이겠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을 OEM 또는 제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업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해외에서 제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있는 사이트들을 많이 찾아볼 텐데요. 만약에 제조사 찾기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 전 찍은 영상에 중국 제조사 찾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리플레이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는 무작정 뭐 제조 공장이 다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그렇진 않거든요. 실례로 이런 시즌성 상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여름에는 그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런 선풍기 자체를 OEM 형태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한 달에 10,000개 팔지 아니 100개 팔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10,000개, 100,000 개 팔 수 있다는 가정이 있으면 내가 직접 금형을 떠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업체와 조인을 해서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 셀러들이 이런 것들을 예상하거나 또 확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반에 내 제품을 OEM 형태로 만들 때에는 무작정 제조사를 찾는 것보다 제조사와 연계된 무역회사나 아니면 그 총판,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하게 되면 이분들께서 내가 수량 뭐 5,000개,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무작정 해주진 않거든요. 기존의 무역회사나 이런 총판들은 나보다 이 제조사와 더 오랫동안 거래를 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미리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수량으로 이런 무역회사나 에이전시, 뭐 대리점 총판 이런 데와 계약을 해서 작은 수량으로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제품을 무조건 생산을 해서 팔아봐야지 해서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대의 금액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몇 번 해보시고 정말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고 그리고 이 제품도 괜찮다라고 판단됐을 때 하는 일이고 처음 한두 번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초보 셀러분들께서 나만의 제품을 만드실 때는 해외에 있는 그 무역 대행회사나 아니면 총판과 거래하는 것들 그 흔히 얘기하는 OEM 형태로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조까지는 어느 정도 가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알아볼 건 우리는 결국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이냐, 즉 유통이죠. 유통을 내가 도매 형태로 해서 다른 업체에게 물건을 제공하고 그 제공된 업체들이 소매 형태로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도소매를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매를 줄 때에는 이 유통 가격에 대한 생각을 내가 꼭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제품이 만약에 이 제품을 내가 원가가 1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이 제품을 4만 원, 5만 원에 소매로 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죠. 내가 원가가 10,000원이고 이 제품이 3, 4만 원
정도의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매 형태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실제 보면 시중에서 비싸야 1, 2만 원 정도대 팔리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게 마진이 많은 제품이 아니에요. 제조 원가가 1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0,000원에 내가 제조를 해서 소매 형태로 2만 원에 파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통을 하면서 어떤 총판을 두고 도매를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품의 단가나 아니면은 유통 과정 속에서 이 제품에 대한 크기, 부피, 그리고 이제 배송료에 따라서 다르겠죠. 실제 내가 만들어진 제품이 시장 형성 가격에 어떻게 그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내가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를 할 때 유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그 사전의 계획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제품을 내가 수입을 해서 이 제품을 어떤 창고로 얻어서 적재 보관을 하면서 택배 반출을 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보관료적인 부분도 조금 무시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유통하는 제품의 부피가 크거나 이 제품을 보관하는데 뭐 특수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3PL 업체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3PL 업체를 이용해서 물품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물품의 크기가 작거나 고가의 제품들,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은 내가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어떤 아니면 작은 창고를 임대를 해서 하는 형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나만의 브랜드, 과연 이 브랜드된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말 광범위하지만 대략적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저희 셀친TV 이메일에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니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자, 항상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셀친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